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그래요. 어제랑 그제죠.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뭐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못마땅한 정도의 그 횡보성 움직임이었죠. 아마 실망들을 좀 하셨을 텐데, 어제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된 데는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 미리 좀 예상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수급 같은 데서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횡보성 움직임을 좀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다행히 오늘 그 미국 시장에 또 이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좀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그동안 이제 넘을까 말까 많이 그 망설였던 그 가격대죠. 78,600원을 넘고 위쪽으로 이제 돌파가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올라가게 된 데는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론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반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요.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8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잘하면은 삼성전자 요 근래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제 호재성 뉴스 같은 것들을 살펴본다면은 그 이상도 어쩌면 이제 가능하지도 않을까 뭐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 어쨌든 요 근래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이라든가 또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뭐 파운드리 쪽의 뭐 수주 소식, 그리고 뭐 전장용 그 자동차 칩까지 이제 그 진출한다는 이제 이런 소식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뭐 좀 살펴본다면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 전체를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어제 뭐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뭐 그 어제 그 뉴스가 또 나왔죠. SK하이닉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올라섰습니다. 또 그 중국 쪽에 이제 낸드 사업부를 승인이 났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좀 돌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그 화이자하고 머크 치료제가 이제 동반 그 미국 승인이 좀 날 거다. 이제 간밤에 이제 화이자 거는 승인이 났죠. 예,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의 바이오주들은 또 이제 하락을 했어요. 이건 이제 이전부터 이런 현상들은 계속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을 해서 종가가 3%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이제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종가가 2%대 2.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이제 왜 나오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치료제가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들이 발표가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이런 그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복용이 상당히 좀 간편하고, 그리고 집에서 치료를 해도 된다는 이제 이런 어떤 치료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 어떤 그런 걸로 움직였던 이제 우리나라 그 바이오주들한테는 이건 악재가 되죠.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미 나왔고, 화이자나 이제 머크 쪽의 치료제가 이제 승인이 또 남긴 했지만, 이미 이제 치료제가 나왔고, 이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누가 될지 결정이 됐다면은 이것은 이제 일종의 뭐랄까 재료 노출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를 바라볼 때는 이제는 어떤 이 코로나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그 파이프라인들, 본연의 파이프라인들, 예전 같으면 참 많이 움직였을 호재성 뉴스들이 요즘에는 코로나 자가 안 붙으면은 반응을 안 하거든요. 주가가 바이오 쪽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또 이제 그런 쪽들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어제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뭐 소폭 반등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요즘 근래 그 테슬라 빠지면서 LG화학도 어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LG화학은 요즘에 굉장히 좀 안 좋네요. 굉장히 좀 하락세를 좀 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그 대장주들이 좀 안 좋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추가 하락을 또 했지 않습니까?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셀업체 대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도 일진모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반등이 나와줬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전기차 섹터 반등이 나올 때 일진머터리얼 같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테슬라 쪽도 이제 반등이 나와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소재 쪽의 대장주인 LNF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횡보성 움직임은 좀 지켜갔고 에코프로비엠도 횡보성 움직임은 좀 지켜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소재 쪽이 아무래도 셀 쪽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온다면 탄력 있게 나올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소재 쪽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또 이제 LS 일렉트릭 어제 그 호재성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많이 빠졌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4분기 때는 예상치에 부합할 거다. 예상치 부합 정도가 뭐 그렇게 큰 호재냐 싶지만 4분기는 보통 쇼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정도의 뉴스만 가지고도 상당히 종목에는 괜찮은 뉴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실적 전망도 뭐 괜찮은 것 같아서요. LS 일렉트릭은 지금도 진입이 좀 가능한 어떤 자리들을 형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좀 분석을 해 주셨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간밤에 이제 뉴욕 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화이자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이러한 종목들의 이슈가 있었었고 관련된 주가들은 움직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 종목별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그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죠. 팍스로비드라는 게 이제 그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추가적으로 좀 완화된 부분이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해가지고 또 올랐고 0.74%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밀어붙여서 1% 정 1.18%가 또 올랐습니다.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도성 랠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끝나가는 어떤 분위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도성 랠리가 기술적 반등 이상을 가져오기 위해선 특별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 랠리는 좀 나온 것 같고 다우는 조금 더 갈폭은 좀 있는 것 같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36,000 정도 조금 이제 그 올라오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올라왔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그 유심히 좀 관찰 좀 해야 되겠고요. 어제 또 이제 그 머스크가 지분 10% 매도가 완료됐다 그러면 테슬라가 또 올랐죠. 그 테슬라가 요 근래 많이 빠지다가 이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미국 증시에서 눈여겨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종목에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추가적인 질문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연말입니다. 내년을 보자는 사람들도 있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오늘 장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 나스닥도 지금 15,500선, 15,600선 이 부분을 이 벽을 좀 돌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15,800 그리고 16,000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 번에 돌파를 해낼지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그 호재가 현재로서는 좀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갈 폭이 있습니다. 36,000 정도까지 올라갈 폭이 좀 있는 것 같고 다우 지수가 이끌어준다면은 그러면 나스닥도 좀 동반의 상승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15,8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지표는 이제 아무래도 달러 같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 달러 지수가 요 근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0.4% 정도 빠지면서 조금 상방이 좀 막히는 듯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요즘에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달러가 좀 꺾여줘야지 같이 좀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 수급에 이제 호재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달러 지수가 95,5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은 뭐 우리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이든발 이제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돈이 좀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죠. 지금 바이든은 부양책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다 이러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바이든발 부양책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로 낮췄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연준도 이거는 몰랐을 거다. 통과 안 된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이 지금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속도 내는 부분이 결국에는 바이든발 부양책 통과를 어떤 그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그 조건 하에서 속도를 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만약에 바이든발 그 부양책 통과가 안 된다면은 그런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달러가 이제 하방으로 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바이든발 부양책이 통과가 되든 또는 안 돼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하든 이런 데 대한 잠재성 호재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호는 달러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차 뭐 3,050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짧은 박스권 상단이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그 얘기는 이제 121선 돌파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3,150선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 반등을 해 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추가 반등이 나오면서 가령 82,000원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뭐 근래 좀 보여주듯이 반도체 섹터가 거의 주도 섹터가 된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쩌면은 반도체 쪽이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그 1월 초에 CES 있습니다. 그래서 그 CES 모멘텀이라든가 또 테슬라가 그동안에 빠지다가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 쪽도 좀 오를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테크주들이 내년 뭐 상반기 때에는 우리 시장의 유력한 이제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지수로 본다면은 연말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좀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달러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는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조정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그 주식을 또 이제 그 비중 좀 늘리는 그런 방식의 지금은 비중 조절 전략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만큼 이제 미국에서의 부양책이 통과가 돼서 이제 이게 달러와 약세까지 연결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연말 동안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관심주는 어느 쪽에서 찾으셨나요? 예, 관심주는 오히려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보다는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파이프라인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하고 요 근래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쪽이 이제 있어서 올릭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올릭스는 물론 이제 작년에 많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mRNA 관련해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시는 종목일 텐데 근데 이제 그 이 회사는 사실 mRNA는 아니고요. 지금 iRNA,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 RNA 쪽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제약 회사들이 mRNA 하는 회사들을 굉장히 인수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쪽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게 mRNA뿐만 아니라 iRNA 쪽으로도 기업 인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이제 회사에서는 다이소나를 33억 달러 인수를 했고 또 G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사라는 그 이제 제약회사에
iRNA 치료제 라이선스만 가져갔죠. 이렇게 라이선스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iRNA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주목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이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비대흉터 치료제를 지금 임상하는 게 제일 지금 빠르고 있어요. 제일 빠른데 올릭스 지금 파이프라인 현황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맨 위쪽에 보면 이제 비대흉터 빨간색이 있죠. 그건 이제 이미 임상까지 좀 진행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은 뭐냐면 이제 전임상 쪽에 가 있는 겁니다. 임상 바로 전 단계죠. 비대흉터가 제일 빠르고 그리고 탈모가 지금 임상이 그 전임상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황반병성 쪽이 2건이 지금 또 이제 전임상이 들어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HPV 간염 쪽이죠. 그쪽에 이제 전임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것은 올릭스가 처음에 이제 회사를 꾸려 나갈 때 전략 자체가 일단 현실적이고 약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상당히 기술력은 있지만 큰 시장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 시장 규모가 좀 작아요. 사실은 비대흉터라든가 특히 이제 비대흉터 쪽에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황반변성도 그렇고요. 탈모는 사실 되기만 한다면 시장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올릭스의 제일 최대 약점이 현재까지는 좀 시장 규모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좀 됐는데 지난 9월 달에 이제 OTS 그러니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테라피 학회에서 간염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참 결과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림을 좀 보시면요. 비형 간염 치료제 비임상 효력 부분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보라색 부분이 파란색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약효가 있다는 뜻이죠. 보라색이 이제 올릭스 겁니다. 그 약효가 상당히 좀 이제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사진을 보셔도 비알코성 이제 간염이죠. 이제 내시 치료제인데 맨 왼쪽이 정상간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뭐냐면 대조군이고 맨 오른쪽이 올릭스 약물 치료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릭스 약물 치료를 했을 적에 사진이 정상간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약효가 특별하다, 특출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이게 실제로 되기만 한다면 상당히 좀 이제 좀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이게 이제 언제 나온 거냐면 이제 갈락이라는 기술을 도입한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 부분과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수출이 중화권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하고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0월 달에 성사가 됐었고요. 지금 파이프라인 쭉 이제 기술 이전 상황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 2010년까지도 기술 이전은 계속 돼 있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27억, 18억 뭐 이러다가 118억짜리도 지난번에 이제 하나 유럽 쪽으로 간 게 있었죠. 근데 요번에 중화권으로 간 게 77억짜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77억 원에 이제 들어온 거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번 이제 이번에 간염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제 그 계약 건수가 늘어나기도 할 뿐더러 지금 계약 어떤 규모 같은 것도 굉장히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질환 글로벌 2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이제 굉장히 큰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 다 반납을 하고요. 다 반납한 이후에 지하 1층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지상으로 올라오는 중이죠. 지금 이제 타이밍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좀 보입니다. 매수는 뭐 시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21선 부근에 있으니까 목표가는 일단 53,000원 정도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000원이면은 어깨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에서 35,000원 부근 481선이 깨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닌 그냥 기존 회사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올릭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